이어서 공립유치원 시선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과 무상교육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가 실시됩니다. 토론을 진행해 주실 전임 회장이셨던 신영진 고문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힘차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직무연수 토론 진행을 맡게 된 신영진입니다. 이번 공립유치원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과 무상교육이라는 주제에 선생님들의 많은 문의와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해결사로 토론자님을 모셨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과 중앙대 겸임교수를 역임하셨고 현재 대한교육법학회 수석부회장님으로 교육법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매우 활발히 진행하시는 이덕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들의 질문을 사례대로 궁금증과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한교육법학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덕란이라고 합니다. 이제 유보통합이라고 하는 게 방안도 워낙 다양하고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바들도 너무 달라서 과연 이제 유보통합이 뭐고 얼마나 어떻게 추진되는 거냐 의견들이 좀 분분할 겁니다. 저는 좀 이제 어떤 문제들을 쉽게 접근하면 좀 쉬울 수 있고 좀 덜 어려울 수 있고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유보통합 같은 문제야말로 조금 너무 어렵지 않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이게 어디까지 와 있냐 제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유보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정책이나 입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좀 분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유보통합 상당히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그럼 실제로 정책이나 입법이나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이거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본다 그러면 일단 교육부 내에 지난 추석 이후에 유보통합 추진 준비단이 준비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새 교육부 장관이 오시게 되면 그러면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거다. 일부에서 그러면 준비팀이 교육부에 만들어졌는데 보건복지부에도 만들어지는 겁니까? 뭐 이렇게 물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팀은 교육부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 준비팀 내에서 모두가 이제 보건복지부라든가 이해관계 집단들이 함께 이제 관계 부처도 함께 그렇게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팀이 만들어졌으니까 조만간 이제 추진단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본격적으로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들이 좀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이제 시작 말씀이니까 일단 유보통합이라고 하는 건 말로만이 아니라 정책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니까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유보통합의 필요성, 이거 꼭 필요합니까? 거꾸로 하면, 유보통합 안 하면 안 되나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책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정책 결정 모델 중에 하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정부가 왜 아무것도 안 하지? 그것도 정책 결정이에요. 자, 그러면, 유보통합을, 즉, 이제, 첫 단계인 소관부처 이관을 안 하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들 아마,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유명했던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어록 중에 하나. 이러다가 다 죽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제
그 학령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나들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 이후에는 이제 그게 더 뚜렷해지고 있죠. 그럼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이분들이 실직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뭔가 여건이 안 좋아지고 뭔가 상황이 좀 안 좋아졌을 때, 그때, 만약에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한 분들이 문을 닫고 실직을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더 큰 문제겠죠.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보통합의 필요성은 첫 번째는 이게 유보통합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 이 문제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미 떠났습니다. 유보통합 지금 해야 되고요. 안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또 마련돼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정책이 나오기는 어렵다 하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유보통합 왜 필요하냐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들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이제 찾으려고 이제 합니다. 제가 이제 법에 대한 공부들을 좀 많이 하고 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을 하면 근데 이게 비단 법의 문제만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헌법 전문과 31조 또 10조 34조 이 조항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헌법 전문에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균등, 격차해소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그래서 이 수월성의 제고 이게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아서 이제 더 잘 시킨다는 수월성 아니고요. 모든 학생의 행복, 모든 영유아의 성공을 위해서 또 교육의 질, 또 보육의 질을 제고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질제고죠. 결국 이제 격차 해소와 질제고는 우리 헌법 전문의 주문이다. 그리고 31조는 이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조는 이제 행복추구권이라든가 또 이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들, 인권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돼 있죠. 34조는 보육에 관한 부분들, 또 복지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헌법에서 이미 균등하게 격차를 해소하고 그리고 질을 제고하고 이것을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실제는 어떤가? 앞서서 이제 이미선 선생님께서 잘 말씀을 주셨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놓고 보면 이 격차라든가 그 다음에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매우 불균형하고 그리고 상당히 좀 심화되고 이런 양상들이 있고 앞으로 이것이 이제 점점점 심화될 우려들도 있다. 코로나 이후에 사실 더 많이 심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유보통합의 필요성은 제1의 원칙을 영유아의 격차 해소 그리고 영유아의 권리 보장과 질 제고 이 부분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의견 조금 들어야 될 필요 있겠죠. 거기까지는 좀 참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전문가다 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학 교수님들이나 그 다음에 뭐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들이 좀 더 나서서 어느 한쪽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고 이런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1의 원칙은 영유아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여기서부터 유보통합의 필요성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유보통합하면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그거 한 30년 된 문제 아닌가요? 막 이러기도 하고요. 30년 됐는데 이제는 되는 건가요? 뭐 이러기도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게 좀 이름을 좀 우리가 뭐 할 때 장명을 좀 잘해야 되는데 유보통합이라고 하니까 자꾸 유보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뭐 다양하게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유보통합이라고 하는 게 좀 사실은 용어가 모호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유보통합으로 하더라도 조금 첫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고 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워딩을 좀 정확하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보통합의 첫 단계로 소관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관부처 일원화, 요게 좀 더 이제 정확한 워딩이다 이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일원화한다 그러면 어디로 이관하는 거냐? 교육부로 이관하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도 유보통합을 좀 추진을 많이 해왔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이제 소위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걸 도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보통합 추진단을 총리실에 둬가지고 이제 추진을 상당 부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실질적인 유보통합으로 이제 나아가지를 못했죠. 한계를 좀 나타냈는데 그 원인이 뭐냐? 결국은 가장 중요하고 또 시작이 돼야 돼. 우리 왜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맨 마지막에 하는 걸로 미뤄둔 겁니다. 그게 소관부처 일원화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서로 달리 돼 있다 보니까 부처는 물론이고 소속의 연구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학의 교수님들이라든가 뭐 학회들 이런 데들이 전부 제각각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에 관한 이 객관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통계 수치마저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양쪽 부처에다가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나올 게 아니에요. 결국은 소관부처를 일원화해서 하나의 통계가 나와주면 그러면 행정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내 지역에 공립이 더 필요한지 사립이 더 필요한지 유치원이 더 필요한지 어린이집이 더 필요한지 이거를 한 부처에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요구에도 좀 더 부응하고 행재정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이제 송전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이제 그런 이제 취지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유보통합을 우리가 좀 잘 하려면 첫 번째로 소관부처 일원화, 그것도 교육부로 이제 이관이 꼭 필요하다. 시기적으로도 지금 해야 됩니다. 늦었어요. 새 정부가 인수위 단계에서 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잘 알겠지만 뭐 여성가족부를 없앤다 만다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 정부의 캐비넷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여기서 이제 정부 부처를 어떻게 하고 부처별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누가 할 거냐. 이때 논의를 해야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럼 이제 그때 정부조직법은 다른 것들과 같이 해서 한꺼번에 갈 수 있어요. 그 타임 한번 놓친 겁니다. 지금 아쉽게도. 그렇지만 어쨌든 적어도 임기 1년차 내년 5월까지는 임기 1년차 이내에는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지 유보통합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안 그러면 앞으로 4년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의 차원에서도 지금이 적기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로 왜 통합해야 되느냐 예산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